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이번 주말 북극 한파와 역대급 눈폭탄이 예상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코드 블루를 발령하고 제설 차량 2천여 대와 공무원들을 비상 대기시키는 등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IC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 법원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알려졌습니다. IC의 과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펠팍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명이 붙잡혀갔지만 타운 정부나 한인 단체들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한 지붕 두 이사장 사태로 법적 공방이 예상됐던 뉴욕 한인회가 문영훈 이사가 소송을 철회해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임 회장 임기가 시작된 뉴저지 한인회는 전임 집행부의 채무 변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 긴급재난 경보를 한국어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업체들에게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이번 주말 북극 한파와 역대급 눈폭탄이 예상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코드 블루를 발령하고 제설 차량 2천여 대와 공무원들을 비상 대기시키는 등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뉴욕시 지역 일대가 화씨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 폭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은 화씨 7도, 섭씨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며 밤부터는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전역에 3에서 16인치, 동아일랜드 등 해안 지역의 경우 6에서 12인치,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는 12에서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폭설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특별 비상근무 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어제 브루클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파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코드 블루를 발령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을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쉘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또한 눈폭탄에 대비해 시내 주요 도로에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 눈과 얼음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설 작업에 투입될 2,000대 이상의 제설 차량과 염화칼슘 살포차를 비상 대기시켰습니다. 또 전철과 버스, 교량 등 대중교통의 정상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8,450톤에 달하는 염화칼슘을 배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폭설이 예상되는 24일 아침부터 약 2,000명의 시위생국 직원들이 12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한다며 눈이 쌓이는 즉시 저녁에 제설차 및 염화칼슘 살포차가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도 주 저녁에 폭설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지방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뉴욕 등 북동부 지역뿐 아니라 뉴멕시코주에서 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만 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부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9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도시엔 기록적인 폭설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뉴멕시코에서 캐롤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만 명에게 강력한 겨울 폭풍주의보와 경보를 내렸습니다. 겨울 폭풍이 나무와 전선을 부수고 며칠 동안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엔 여행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매우 많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보는 서부의 애리조나와 몬태나에서 동부의 캐롤라이나와 메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23일 시작돼 25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폭설과 함께 얼음비나 진눈깨비 등 모든 종류의 겨울철 강수 현상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관들은 주말까지 습기가 많은 대기의 강이 형성돼 텍사스와 걸프 연안의 다른 주를 가로질러 강수량을 끌어올리고 조지아와 캐롤라이나를 가로질러 계속 이동한 후 북동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은 폭풍이 대도시를 강타할 것이란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 DC에서 보스턴까지 95번 주간 고속도로를 지나는 도시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된다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C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 법원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IC의 과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 내부 문건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없어도 행정부 내부에서 발급한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행정영장은 그동안 이민당국의 특정 개인의 체포를 허가하는 내부 문서이지만 단속요원이 사유지에 강제로 진입하는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아 주택이나 사업체 등의 진입을 위해선 연방 및 주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IC의 새로운 지침은 강제 진입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행정영장만으로도 거주자 동의 없이 주택 등에 들어가 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이 서명한 지침엔 DHS는 역사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거주지에서 체포하기 위해 행정영장에만 의존하진 않았지만 최근 DHS 법률 고문실이 헌법과 이민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영장만을 근거로 자택에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됐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민자 옹호단체는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민 단속 요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권고해왔는데 IC의 새 지침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5세 유치원생 어린이가 이민 단속에 체포돼 아빠와 텍사스주의 이민 수용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인근 지역에서 최근 몇 주일 동안 이민 당국에 체포된 네 번째 학생입니다. 미네소타주 컬럼비아 하이트 공립학교의 제나 스탠비크 교장은 21일 연방 요원들이 5세 유치원생 리암 코네오 라모스 어린이를 가족의 집 차량 진입로로 들어오는 승용차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은 수사관들이 아이를 시켜 자기 집 문을 두들기게 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며 이건 5살짜리 아이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라며 분개했습니다. 이 가족은 2024년에 미국에 왔으며 현재 난민 신분으로 추방 명령을 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HS 트리샤 맥러플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C는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국이 단속한 것은 아이 아빠이며 그는 에콰도르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으로 당시 자기 아들을 버리고 도보로 달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IC 단속원들이 아버지를 체포하는 동안 아이의 안전을 위해 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개 부모들이 체포될 경우 자녀들과 함께 추방될 것인지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둘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증언에서 아이 아빠가 달아나진 않았으며 이들을 연행해 갈 때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어른 한 명이 바깥에 나와 서 있었지만 요원들은 아이를 맡기지 않고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아빠는 텍사스주 딜리의 이민 수용소에 이송돼 구금됐습니다. 뉴저지 펠팍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3차례나 단속 작전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붙잡혀갔지만 타운 정부나 한인 단체들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타운인 펠팍에서 이민자 체포 작전이 벌어지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펠팍타운 및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께 브로드에비뉴 선상에서 이민자 체포 작전이 펼쳐져 최소 6명에서 12명의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붙잡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엔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도로에서 체포돼 연행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 일부는 단속을 피해 인근 매장 안으로 피했지만 단속 요원들이 매장 안까지 따라 들어가 체포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펠팍에서 계속되는 체포 작전에 한인들과 한인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히스패닉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는 등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방문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나아가 지역 한인들도 단속에 타깃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타운 관계자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단체 역시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지붕 두 이사장 사태로 법적 공방이 예상됐던 뉴욕 한인회가 소송을 제기했던 문영훈 이사가 소송을 철회하며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신임 회장 임기가 시작된 뉴저지 한인회는 전임 집행부의 채무 변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졌던 소송전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문영훈 이사가 지난 2일 뉴욕 퀸즈 법원에 뉴욕 한인회에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고 제출했던 소장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문 이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함께 지난 18일 맞소송을 제기하자 3일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는 문 이사 측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다음 주까지 문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뉴욕 한인회 명예훼손, 허위 기자회견, 허위 회의록 작성, 허위 진술서 작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 32대 인수위원회가 31대 이대호 회장 집행부에 대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는 12,500달러의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인회 적자 5만 8천 달러를 전액 변제하고 임기 내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달 31일과 이달 20일 두 차례 인수인계 회의를 통해 한인회 누적 적자 중 12,500달러가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이대호 전 회장 측이 내달 24일까지 잔여 채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인수위는 약속된 기한 내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인 사회의 재정 현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지사와의 공개적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증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지사와 시장 모두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21일 지금이야말로 뉴욕에서 사업하는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들과 최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인상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예산안을 공개하며 증세 없이도 뉴욕시 보육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다며 부유층 증세 계획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행정부 대표단을 주의회에 파견해 시 예산 증액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세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호텔업계의 숨은 수수료 금지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호텔들이 소비자가 예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리조트 비용이나 목적지 비용 같은 명목의 숨은 요금과 신용카드 결제 보류금을 금지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새 규정은 뉴욕 시민과 방문객 모두 숨겨진 호텔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하고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숨겨진 호텔 수수료나 예상치 못한 보류금 관련 민원이 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수료 금지 조치로 소비자들이 올해만 4,6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무선 긴급 재난 경보를 한국어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업체들에게 1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자연재해 및 재난 시 비영어권 사용자들도 경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무선 긴급재난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영어 외 13개 소수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무선 긴급재난 경보는 악천 후, 자연재해, 실종자 및 기타 공공안전 비상 상황을 비롯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일반에 알리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오는 2028년 6월 12일까지 한국어를 비롯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국어 경보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WHO는 미국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큰 재정적 기부자인데도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이며 관료주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지난 1년간 미국은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하는 등 탈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2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미납 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 아카데미상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캐데어는 미국 영화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어제 발표한 제98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며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반면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 없다는 5편으로 추려진 본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LA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8월부터 뉴저지 내 음식점과 편의점들은 고객들에게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필 머피 전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0일 퇴임을 앞두고 주의회를 통과한 일회용 식기류 제공 제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새 법은 음식점, 푸드트럭, 스포츠 경기장,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식기나 양념 등의 제공을 금지합니다. 규제 대상은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뿐 아니라 수저 등도 포함되며 위반 시 적발되는 사업체는 처음엔 경고 처분을 받지만 2회 위반 시 $1,000, 3회 위반부터는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법은 8월부터 발효되며 본격적인 단속은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2월 27일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마퀴 아스토리아에서 열리는 2026 뉴욕 한인회 밤 갈라 행사를 역대 최고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지난 20일 마퀴 아스토리아 연회장 측과 회동을 갖고 작년보다 참석 인원이 2배 많은 600명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번 갈라 행사 규모를 600명으로 확정하고 입장료는 작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춰 각계각층 한인들을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300, 70세 이상 시니어와 청소년 및 재향군인 단체 회원 입장료는 1인당 $200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22일 2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들을 위한 선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19도, 섭씨 영하 7도, 밤 최저 기온 13도, 섭씨 영하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추운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까지 눈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